안녕하십니까. 토너코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주소지 외에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죠. 제도가 시행되면서 도내 지자체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금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보다 특색 있는 답례품을 제공해 지속성을 담보하고 또 다양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고향사랑 기부제 성공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설 연휴 고향을 찾은 분들께 제도를 알려드리고 또 취지를 살린 전북의 차별의 전략 등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과제들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유튜브에서 실시간 보기 가능하고요.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얼마나 알고 계신지 성공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여유가 있으면 참여하고 싶긴 하죠. 고향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도시에서 나가긴 하지만 고향과 연결되어 있는 느낌일 것 같기도 하고. 내 고향에 기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도움이 훨씬 되니까 의미가 있고 좋은 거죠. 세액을 감면해 준 만큼 지방에다 기부를 하도록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효과가 있지 않나. 시군마다 지역의 유명인들이 기부한다는 건 뉴스를 봐서 알고 있었는데 고향사랑 기부 사이트를 보면 지자체마다 답례품 목록은 알 수 있지만 기부금을 어디에 쓸지는 거의 알려주지 않잖아요.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정해놓고 간단하게라도 기부금을 어떻게 소비할 건지를 기부자들에게 알려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것이 좋은 마음을 고향에 전달한다는 건데 답례품이 지역사랑 상품권이면 이게 제가 떨어져 있는데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운영하는 플랫폼이랑 또 지정 기부할 수 있도록 해서 기부자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한다고 들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세액공제랑 답례품을 염두에 둔 기부자들로 확대가 됐는데 고향 기부가 단순하게 답례품을 주고받는 것에 그칠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해요. 법률이 제정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상황이라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도민들이 생각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성공 과제에 대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자치행정과의 방상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자치행정과장 방상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석대학교 교양학부의 홍석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석대 홍석빈입니다. 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숙 민생희망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먼저 해야 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석빈 교수님 또 과장님 아울러서 우리 터놓고 말합시다를 애청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년 전북의 희망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오늘 주제를 특별히 좀 선정했는데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그 전에 우리 지역의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비롯해서 아테 마스터스 대회, 굵직굵직한 대회들이 열리고 너무 많은 관광객 유치 또 기업 유치에 민생 8기 김관영 도지사가 함께 뛰고 있는 상황. 그 전망을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홍석빈 교수님. 예, 민선 8기 이제 출범한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 변화의 시도가 있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14개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합심해서 이 전북지방제 제도야라는 그렇죠. 모토하에 전북도도 함께 변화,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새로운 민선 8기가 이제 말뿐이 아니라 진짜 모든 도내 유권자를 비롯해서 도민들, 시군구, 자치민들 포함해서 공무원들 다 포함해서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합심해서 전북 경제 제도약을 이뤄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예. 자, 김숙 국장님은요? 네, 두 분이 좋은 얘기는 많이 해주실 것 같아서요. 네. 사실 올해도 복합적 경제 위기가 우리 사회 곳곳에 좀 악영향을 그렇죠.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도 여기에 맞는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해서 각각의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책을 발표할 때 어떤 가식성의 성과에만 좀 매달리기보다는 지속성을 좀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는 정책을 좀 수립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큰 틀에서 국제적 사업도 있습니다만 작은
강론으로 들어와서 우리 도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의 정책들이 민선 8기 들어서 올해 이제 시행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방상윤 과장님도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공무원분들도.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라면 작년 연말에 전북 특별자치도법이 그렇죠. 통과됐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이제 특별자치도가 설치가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고 예. 또 저희 전북 독자적으로 미래 광역 경제권을 그릴 수 있는 그런 큰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큰 뼈대 위에 어떤 중요한 여러 가지 뼈대를 어떻게 세워가느냐, 그게 예. 이제 저희들 큰 과제고요.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좀 준비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올해는 이제 아시다시피 5월에는 아태 마스터즈 대회가 예. 예정돼 있고 8월에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대규모 국제 행사가 바로 우리 지역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세계인들에게 우리 전북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예. 우리 전북에 찾아오는 그런 기회가 될 건데요. 저희들 어쨌든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우리 전북을 세계에 각인시키고 또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올해 이제 새롭게 고향사랑 기부제가 도입이 됐는데요. 예. 우리 부족한 지방 재정도 확충하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좋은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 좋은 제도를 통해서 우리 지방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또 활용해야 되는 예. 게 저희들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홍석평 교수님, 고향사랑 기부제 하기 전에 다 연관된 내용인데요. 인구 감소의 지방 소멸에 대학의 어려움, 지역 경제의 어려움, 뭐 이런 어려움 속에서의 그래도 희망을 찾아가는 올 한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년 1월 18일이면 128년 만에 전북 특별자치도로 이름도 바뀝니다. 이름만 네.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제 특별한 자치권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을 채워가는 시간. 그래서 더 많은 숙제가 남아있는 시간, 어떻게 올 한 해를 준비할 것이냐, 행사를 치를 것이냐는 어차피 정해진 것이고 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도민들도 좀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고요. 네.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이제 그야말로 전북도가 특별자치도가 그야말로 자치를 제대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법적인 근거로 제도적으로 마련됐다고 그렇습니다. 보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인사와 재정권을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겠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지역 같은 경우 굉장히 재정난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특별자치를 통해서 국비나 여러 가지 형태의 과세를 할 수 있는 재정 자율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김숙 국장님도 이런 큰 변화에 어떤 거는 기대, 시민단체로서도 뭐 함께 가야 될 이 대목 아니겠습니까? 네, 뭐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아주 뭐 도민들도 다 환영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좀 우려스러운 거가 뭐 아시겠지만 뭐 깡통이다 이런 우려스러움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이익을 얻기 위한 좀 다양한 노력들을 좀 해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그 부작용과 개선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꼼꼼히 좀 짚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민단체와 언론과 학계 지식인들이 함께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살펴보면서 행정이 또 잘 갈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주제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이제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긴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기부를 하는 것인지, 어느 지역에 기부를 하는 것인지, 내 고향에 기부를 하는 것인가? 자, 구체적인 설명을 우리 자치행정과의 방상윤 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 고향사랑 기부제는 그 개인이 내 고향에 기부를 하게 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10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16.5%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기부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또 제공하도록 돼 있는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21년도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고 그래서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런 목적으로 이제 이 제도가 생겼고요. 예. 작년 한 해는 이런 그 시행 준비를 거쳤고요.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예. 잠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그 법인은 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이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데 예. 또 내가 사는 주소지에는 또 기부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대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 고향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자, 나는 완주가 고향인데 전주에 살고 있어. 그러면 완주에 기부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조금 그 부분에서 좀 오해가 있을 수 예, 예. 있는데요. 여기서 저 주소지 외에 이제 기부할 수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전주에 살고 있다. 예. 전주시에 주소가 돼 있다 하면 전북 도청과 전주시청에만 기부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3개 시 그렇습니다. 지자체- 전주를 할수 제외한 있습니까? 완주, 뭐 진안, 무주, 장수 예. 어디에든 다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도민들이 조금 잘못 이해하고 광역 안에 있는데요. 14개 시군에 할 수 없다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가 않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 제도 시행하는 첫날 저희 이제 김관영 도지사님께서도 주소가 군산시에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군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군에 각각 기부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자,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되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10여 년이 흘렀는데 사실 우리 지역의 도의원 출신인 양성빈 의원이 최초에 제안을 한 분으로서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좀 더 먼저 도입되지 못했던 부분 하지만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이제 결국 국회를 통과해서 실행이 됐습니다. 과정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 우리는 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그럼 준비가 좀 돼 있는지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좀 살펴볼 대목이 있었어요. 홍석빈 교수님. 예. 일본은 2008년도에 일본 말로 이제 후루사또 고향이라는 뜻인데요. 예, 예. 고향세라는 후루사또 납세라는 제목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고향세. 예. 그러다가 이제 2014년도 오면서 지금은 고 아베 신조 전 총리 집권기에 일본이 이제 지역 창생 종합 전략이라는 국가 단위의 이제 그 지역 소멸에 대비한 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예. 그 위로 본격화되면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최초 시작했던 2008년도 대비 약 100배 정도의 기부금이 지금 모여져 있고요. 와. 참여 인원은 일본인들 전체 인구 8명 중에 1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굉장히 높네요. 예, 1인당 평균 약 우리 돈으로 18만 원 정도를 매년 기부할 정도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참여 인원 수로만 보면은 최초 2008년도 대비 2021년도에는 약 400배가 넘게끔 크게 성장해 있는 와. 상황입니다. 야, 일본의 사례는 결국 이 고향세, 그러니까 후루사토 납세라고 하는 고향세가 성공 지역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실제로 많은 소멸 위기에 있던 지자체들이 이 고향사랑 기부제 우리로 예, 예. 일본 말로는 이제 후루사토 납세, 고향세를 통해 가지고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둘 수 있는 일반 그 세금 대비 뭐 2배, 3배 이상을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거둬들이는 예. 지방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최초에 아까 이제 뭐 2016년께 말씀하셨는데 시작은 2007년도 그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대통령 후보 공약 중에 하나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9년부터 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법안들이 각종 국회의원들 또 여야 간에 법안이 제출이 됐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갈등 관계를 겪으면서 진행되어 오지 못하다가 아까 이제 우리 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행정안전위원회가 이제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면서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우리나라에서는 말이 나온 지 한 15년, 16년 만에 드디어 시행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 지역 안으로 들어와서 살펴보겠습니다. 전북의 인구가 177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아울러서 전주를 제외한 여러 지자체, 기초자치단체는 이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방 소멸, 인구 감소, 지역 경제, 이 선순환 구조 늘릴 것인가? 그러던 차에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이 되면서 지방의 어떤 재정 확보라든지 또 지역의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주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 열렸습니다. 김숙 부장님. 네. 예.
그 지방 소멸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국적으로 소멸 우려 지역이 50곳이라고 하고요. 우리 예. 도내로 들어오면은 그 당장 소멸이 우려되는 곳이 4곳이나 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지방 소멸은 인구의 지역 간 이동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인구 이동은 소득이나 일자리 등 지역의 실물 경제 현상과 직접적 관련성을 놓고 봤을 때 예. 그 인구 유출입은 지역 경제 선순환 메커니즘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한 맥락으로 본다면 기부금 모집을 통해서 정부 간 그 지방 재정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뭐 예를 들어서 지방 재정 격차 내지 지방재정 격차 내지 지역균형 발전 향상 근본적이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다만 고향사랑 기부제를 적극 활용해서 지역 내부의 주민 참여와 연계한다면 지역 경제와 부족한 지방 재정을 보완하는 그 어떤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촉매제 역할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미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단체장 분들 앞장서서 하고 계시고 또 출향민들 가운데서 하고 계시고 아울러서 또 유명인들이 그 고향에 대한 이 애정을 가지고 특별히 또 그 최고 한도액인 500만 원을 또 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동안 우리 전라북도 각 지자체별로 좀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미 발빠르게 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용 과정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간의 이제 진행 상황을 좀 말씀드리자면 그 작년에는 아무래도 이제 제도가 초기이기 때문에 제도를 준비하고 또 홍보하는 데 좀 주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이미 저희 이제 전담팀을 구성해서 도를 비롯한 시군 그리고 도청 내 관련 부서 간의 협업 체계를 좀 구축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또 전북연구원을 통해서 용역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제도를 시행하려면 제도적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조례 제정을 또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도 중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답례품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걸 답례품으로 구성해서 기부자에게 제공할 거냐. 요걸 이제 작년 연말에 그 답례품 선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그 행정 절차들을 이행하면서 시행의 준비를 좀 해왔고요. 저희도 이제 도의 명예 홍보대사 분이 좀 계시는데 이분들 통해서 또 제도 홍보에도 좀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올해 이제 제도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참여율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문제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 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인식률 제고와 함께 또 기부 참여율을 좀 높여야 된다 하는 저희들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도 시행하면서 그 첫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김관영 지사님께서 기부에 먼저 좀 동참을 해주셨고요. 특히 이제 우리 내부 공무원들도 좀 솔선수범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실국장급부터 자율적으로 기부에 좀 동참을 했고 과장급, 팀장급 이렇게 좀 우리 공무원들이 좀 동참을 하자 이런 분위기를 좀 조성해 가고 있고요. 그 저희 시군으로 이제 넓혀 가자면 언론에서 이제 많이 나오긴 했지만 김제, 부안, 고창, 김제 이런 데서 이제 500만 원 한도 고액 기부자가 지금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익산 같은 경우에 이제 박현경 프로골퍼, 또 부안 같은 경우는 가수 진성 가수께서 또 기부에 동참했다는 그런 소식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부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게 기부 고향과 사랑 기부라는 게 결국은 그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출향인들에게 저희가 많이 또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6일 재경 도민의 신년 할애 때 저희도 전라북도에 그 고액 기부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이제 기업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한 5분 정도. 그래서 그분들 기부 인증 퍼포먼스도 좀 진행을 했고요. 또 일부 국회의원님들께서는 또 릴레이 기부 인증 또 챌린저를 이렇게 이어가면서
기부 분위기를 좀 호소하고 예. 있습니다. 사실 뭐 기부금 법률 보면 비공개가 원칙이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아직은 시작 단계에서 유명인들 단체장분들 정도는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이분들이 예. 함께하고 계시다. 아무래도 예. 이제 단체장 또는 그 유명 인사들께서 이렇게 기부에 동참을 해주시면 예. 홍보 효과도 크고 또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또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분들이 이제 한 번에 안 끝나고 500만 원씩 매년 해주시면 좋을 그렇습니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요게 이제 제도 시행 한번 봐야 1월에 되겠습니다. 반짝하지 않고 예. 연중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좀 계획적으로 좀. 자, 그래서 정확한 홍보가 필요한데 교수님이 이제 제가 만약에 10만 원을 고향사랑 기부제에 다른 지자체에 제가 기부를 했어요. 네. 그러면 10만 원은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그렇죠. 그중에 30%를 답례품으로 받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10만 원 투자하면 13만 원씩 13만 가져갈 원을 수 버는 있다는 거예요. 겁니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돼. 네, 네. 예. 그럼 100만 원을 기부했다. 예. 그러면 역시 130만 30%인 원. 30만 원치 답례품을 받고 네. 100만 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네. 받게 되는데 16.5%. 16.5%. 네,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해 볼 일이 아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득을 얻고 네. 내가 사랑하는 생각하는 그 고향에 네. 도움도 되고 예, 인심도 쓰고 인심도 돈도 쓰고 벌고. 돈도 벌고. 예. 꽉 먹고 알 먹고네. 목 먹고 하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빠른 확산세. 사실 유명인들 단체장들의 이불을 통해서 전달을 시작은 됐습니다만 이게 이제 우리 주민 시민 한 분 한 분이 네. 동참을 했을 때 가장 큰 힘이 네. 발휘가 된다 이런 말씀. 아까 제가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인구 8명 중에 1명꼴이니까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익산을 보니까요 10명 가운데 7명이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할 뜻이 있는 것으로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예. 그걸 보면서 예. 한 가지 생각했던 게 의지는 좋다 이거예요. 예. 다 이렇게 좋은 생각들 갖고 계시겠죠. 음. 지금 김숙 우리 국장님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지속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도민들 또는 뭐 시군의 주민들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 본인의 호주머니 사정이 작아지면 의지와 또 현실은 별개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예. 만큼 지역의 경제가 어떻게든 살아나서 내 호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져야 그런 지속 가능성도 예. 가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수도권의 인구가 많죠. 네. 영남이 호남보다 많죠. 네. 그럼 고향 추장민이 더 많을 수 있고 그 고향을 생각하는 인구 숫자가 더 많을 수 있잖아요. 물론 액수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과열 경쟁 양상을 보일 수 있고 이것도 경쟁으로 가게 되면 또 준비가 덜 돼 있는 또 그렇죠. 답례품에 있어서 차별화의 선호도가 또 다 네, 다를 수가 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보완할 것인가. 선의의 경쟁 속에서 우리만의 어떤 독자적인 답례품이라든지 홍보와 행사를 할 것인가, 알릴 것인가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좀 말씀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김수 국장님. 네, 이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가 개인의 선택을 오로지 개인의 그 선택에 기초한다는 측면에서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 간의 경쟁, 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어떤 행정 비용이 좀 적지 않은 행정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자칫하면은 지역주의 갈등이 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도내 시군이 그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 각각의 정책을 수립하고 전개하더라도 기본적인 연계 협력 방안은 도를 중심으로 해서 구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는 시군의 협력 과정에서 지원에 초점을 둔 사업을 좀 전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즉 각 시군이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도는 마련하고 좀 명확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여기에 집중을 해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모금액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지자체별 기부금 모금 편차가 두드러졌을 때를 걱정해서 더 도가 컨트롤 타워를 좀 잘해서 14개 시군과 협조를 해서 우리만의 차별화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방성윤 과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모금 이 고향사랑 기부가 일회성이 아닌 또 그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려면 저희가 이 제도 속에 있는 그 답례품이라든가 또 이 기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례품 선정할 때 물론 이제 주로 지역에서 가공되거나 생산되는 이제 특산품도 될 수가 있고 예. 때로는 아까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관계 인구 형성 차원에서
꼭 지역에 와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답례품을 구성을 함으로써 지역에 와서 그 소비하면서 그 외에 먹고 자고 하면서 우리 지역 경제의 어떤 그 선순환 구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답례품을 개발하는 것을 저희들 좀 목표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과 머리를 예. 맞대고 아이디어를 지금 짜고 있고요. 전라북도가 일단 답례품 선정한 곳들이 좀 있죠. 그렇습니다. 예. 저희도 현재 이제 21개 정도 선정을 해놨는데요. 예. 물론 이제 그 각 저희들의 이제 답례품을 선정한 기준은 여러 가지 이제 수급의 안정성이라든가 또 상품성 또 이제 저희가 이제 14개 시군의 그 상품의 대표성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런 것들 종합 고려해서 이제 21개의 상품을 구성을 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택배로 그 기부하신 분의 댁에 이제 배송해서 소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역에 와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답례품도 저희가 좀 구성을 했어요. 예. 예를 들면 전북 투어패스 카드라든가 또는 저희 그 전북 관광 브랜드 상설 공연권이 있습니다. 꼭 오셔야만 예, 되게끔. 이런 것들은 예. 와서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오시면 공연만 볼 거냐? 분명히 관광도 하실 것이고 잠도 주무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어떤 경제에 어떤 하나의 그 소비가 될 수 있는 예.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는 그런 답례품을 그 지속적으로 지금 발굴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업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부의 그 연속성을 그 보장을 하려면 내가 작지만 그 기부한 돈이 과연 어디 어떻게 쓰이냐에 굉장히 관심이 그렇죠. 많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제 사업 발굴에 좀 매진을 할 계획인데요. 아주 작지만 그 감동을 주는 또 기부자와 이 사업 간의 어떤 연결고리가 형성될 수 있는 예. 그런 사업들을 지금 발굴하려고 여러 가지 지금 공모도 준비하고 있고 아이디어를 좀 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저기 궁금한 거가 지금 전라북도에도 제가 지금 그 행안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는 아까 21개라고 했는데 한 30개 정도 답례품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시군의 답례품하고 도에서 하고 있는 답례품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예. 이러한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기부자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장수군에 있던 A라는 답례품이 하고 싶은데 도에도 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나요? 물론 그 지역에서 나는 그 지역 특산품들이 그 어떤 품목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에서 구성한 답례품과 또 시군에서 구성한 답례품이 물론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걸 전혀 이게 그 다르게 뭐 구성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느냐 아니면 중복으로 가느냐 어떤 게 맞느냐는 좀 판단의 문제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답례품 구성하면서도 예. 이런 시군 간의 어떤 그 균형이라든가 네. 또 이런 걸 저희 도에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뭐 답례품 예. 받으려고 기부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니 그래서 그게 예. 유입 상품이 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분 다 이제 말씀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예. 적절하게 이제 균형과 맞습니다. 안배가 된다고 보고요. 예. 아마 이제 제도 시행 초기다 보니까 예. 약간의 이제 시행착오는 있을 것으로 보는데 예. 여하튼 지금 행안부에서 작년에 약 70억 돈 들여가지고 지금 이 시스템을 개발해 놨는데요. 소개를 해드리면 홈페이지 제목이 이렇습니다. 고향사랑 이음. 여기서 이자는 영어 소문자 이자입니다. 예, 고향사랑 이음이라고 포털에 치시면 그 홈페이지로 가실 텐데 거기에는 이제 전라북도만이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의 고향사람 기부제 관련 답례품 또는 제도 그다음에 시행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 조회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고향사랑 이음 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전라북도는 전체 시군구 도 합쳐서 약 400여 개 정도 답례품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답례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전국에 보니까 한 5천여 종 답례품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농축산물로 한정이 많이 돼 있고 그런데 이게 유형이 있고 또 무형이 있어서 이 고민을 좀 해보면 많은 기부하시는 분들의 답례품으로서 선호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것들이 뭐 일본의 경우가 이제 먼저 시범 사례가 잘 돼 있는 곳이니까 어떤 사회 문적
이렇게 사회 문제, 환경 문제를 좀 더 보호하기 위한 그 기부금일 수도 있고 네, 네. 또 아울러서 뭐 요즘에 이제 그 벌초 대행하는 그런 서비스도 되고 네. 뭐 아까 말씀하신 그 우리의 전통문화 공연을 볼 수 있는 관람권 또 뭐 관광 오셔서 한옥 숙박을 또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그러니까 이건 조금 더 고민하고 그 기부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유형의 답례품을 개발하면 네. 선호도는 우리만의 경쟁력으로 또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를 좀 우리 도민들로부터 좀 받는 네.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초기 2008년도 시행 때는 약 한 만여 개 조금 안 되는 답례품 목록이 있었는데 예, 예. 지금은 무려 40만 개입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5천 개로 시작해서 예, 이제 예. 잘 시행이 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선택이 있을 것 같고요. 유형별로 보면은 방문형이라고 해서 기부처 지역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그렇죠.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그 여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체류형 뭐 자면서 경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관계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잘 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그 시군 도를 포함해서 그 시군으로 확장해서 이렇게 그 답례품을 한번 소개해 드리자면요. 저희 도에도 좀 특색 있는 답례품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꾸러미형이라고 해서요. 그 전라북도 친환경 그 농산물로 여러 가지 좀 그 가공을 엮어서 한 상품도 있고요. 과거에 이제 꾸러미 밥상처럼 그렇습니다. 예, 꾸러미의 예. 특징이 그리고 있죠. 이제 체험 관광형이라고 해서요. 예를 들면 그 저희 이제 도 같은 경우는 투어 패스 카드도 있고 무주 같은 경우에 이제 반딧불 신비 탐사 이용권, 또 부안군은 청자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거기에 도의 체험권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김제시에 그 모악 그 금산사 입구에 캠핑장이 있습니다. 그 캠핑장 이용권도 답례품으로 내놓은 데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서비스형으로 본다면 아까 그 말씀하신 벌초 그렇죠. 대행권, 요것도 이제 무주군 같은 경우에 답례품으로 좀 구성해놓고 있고요. 예. 남원 같은 경우는 이제 육아증권으로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이렇게 구성해 놓은 데가 아울러서 있습니다. 요즘 고령 사회에 독거노인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내 아버지 안부를 묻는 집배원에게 기부하는 뭐 그쵸. 이게 좀 뭔가 좀 생각만 하면 좋은 그렇습니다. 예, 답례가 될 수 있는 상품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 고향사랑 기부제의 취지가 지역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해결인 만큼 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실제 지역 과제들을 좀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려면 공익형 프로젝트 목적의 공익형 그 기부 뭐 기획도 좀 많은 기획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내가 기부한 기금을 통해 어떤 고향의 사람들 그리고 내 가족들의 어떤 삶이 변하고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그 기부가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이 요즘에 그 좋은 아파트들 가면 예. 안에 그 스포츠 센터, 뭐 헬스 이런 것도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이러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그 어떤 시군 그 좁은 그 작은 단위의 마을로 가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스포츠 센터라던가 아니면은 뭐 영화관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손님 맞이 그 방 빌려줄 수 있는 방, 뭐 모텔이라고 해도 좋고요. 아파트 가면 그런 방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 고향사랑 기부제 성공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우석대학교 교양학부의 홍석빈 교수,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김숙 민생희망국장, 그리고 전라북도 자치행정과 방상윤 과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터놓고 말합시다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 가능합니다. 자, 많은 좋은 말씀들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법률 개정이 조금 더 제도적으로 보완이 됐으면 하는 목소리들도 있어서 지금 기부 참여 주체가 출향민에 대부분 국한돼 있고 단체가 아닌 개인이어야 한다는 점, 연간 한두 액이 정해졌다는 점, 또 기부와 모금 강요 등의 금지 등의 규정이 활성화를 방해한다는 지적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홍석빈 교수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본 같은 경우는 개인만이 아니라 법인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부액의 제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거 있지 않습니까? 500만 원. 그렇습니다. 일본은 이제 상한선도 없애버렸습니다. 와. 없앴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아까 뭐 세금 같은 세율 16.5% 그랬는데 예. 훨씬 더 많은 세율 세액 상향을 공제. 해서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일본의 이 고향사랑 기부제는 초에 이제 관주도, 행정주도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민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 40여 개의 민간 플랫폼이 생겨가지고 그렇더군요. 여러 가지 상품들, 답례품 개발도 이들이 직접 하고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 제도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민이 주도하고 관은 옵저버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즉 예.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은 민이 하고 공무원들은 발언하지 않는다라는 예. 게 일본의 지금 전체적인 지역 개발 정책, 지역 창생 정책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 바탕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고향사랑 기부제 하듯이 이게 기부 아닙니까? 예. 개인이 우리는 기부를 하게 돼 있고요. 아직 법인까지는 아니고. 그런데 일본은 이 개인의 기부를 하는 도네이션이라는 관점을 넘어서 투자, 인베스트먼트라는 관점을 지금 접근하고 있거든요. 즉 예. 개인이 어떤 그 측은지심에서 나오는 어떤 그 기부의 관점이 아니라 내가 주주로서 그 지역에 대한 주주로서 투자자로서 마인드를 가지고 야. 실제 일본에서는 한국 돈으로 한 주에 한 1만 원 정도 이렇게 주식 개념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를 하게 되면은 주주 증서도 주고요. 주주를 우대하는 상품도 주고 농축산물 뭐 특산품도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주주총회를 열어가지고 그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직접 주인으로서 주권자로서 그것들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의견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김숙정님도 여기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이 해보기도 전에 고칠 것을 논하는 좀 기후로 비칠 수 있지만요. 예, 예. 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규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좀 움츠러들고 홍보에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직 홍보는 광고 매체로만 지금 가능하거든요. 뭐 그러다 보면 여기에는 또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적지 않은 비용이 또 소요될 것 그렇죠. 같고요. 그래서 뭐 답례품 경쟁 과열에 따른 본질 왜곡 등의 우려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고향에 대한 뭐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이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진입 장벽이 너무 높지 않은가라는 좀 우려스러움이 좀 있긴 합니다. 예. 그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내가 오늘 당장 기부를 하고 싶어 그러면 오늘 그 지자체 행정으로 가야 되는 건지 그 김관영 지사님은 농협 도청점을 그렇습니다. 예. 방문하셨잖아요. 예, 예. 그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선 그 아까 우리 홍석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 예. 그 고향사랑 이음 시스템이라는 종합정보 시스템이 그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시면 회원 가입을 하시고 본인 인증을 받고 기부자치단체를 선택하고 기부 금액, 답례품 선정까지 이렇게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이 돼 있고요. 이제 이 시스템의 홈페이지에 좀 접속이 또 접근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그 오프라인으로 전국 농협 지점에 대면 접수 창구가 또 마련이 돼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본인 신분증 가지고 가셔서 기부 의사를 밝히시면 거기에서 또 대면 접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가까운 농협을 예, 방문하시면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 예, 예. 이런 말씀이시고 우리가 지금 뭐 시작도 전에 기후라고 말씀하신 걱정해야 될 부분, 고쳐야 될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 말씀을 그래도 조금 해주셨습니다만 행정,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광역이나 기초의 차원에서 정부에다 좀 이렇게 건의할 만한, 또 정치권에 건의할 만한 그런 내용들도 이제 속속히 좀 드러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이제 제도를 시행하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그 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예.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을 지금 찾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모금 홍보 문제, 또 그 기부 주체, 또 기부 대상, 그다음에 세액공제라는 기부 혜택, 이게 범위, 예. 그다음에 기부 상한액, 그다음에 또 모금 주체 한 6개 분야에서 저희들이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좀 생각이 있는데요. 우선 모금 홍보 문제는 두 분께서 이제 말씀을 워낙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뭐 개별적인 전화 서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모금을 직접적으로 권유하거나 이렇게 강요할 수 없도록 법에서 이렇게 강하게 규제를 해놨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저희를 느끼고 있고요. 마침 이 관련해서 이런 개별적인 전화나 또 서신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좀 모금을
허용하자는 그 법률안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아마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좀 개선이 될 걸로 저희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개인에 한해서 이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법인은 기부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요. 통상 저희가 이제 기업인으로서 성공해서 성공한 그 출향인이 이제 고향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도 이게 지금 모금 주체 그 기부 대상을 법인을 할 수 없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게 좀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부 대상입니다. 아까 주소지 제한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에는 기부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물론 이제 수도권의 본인 지역에 대규모 그 기부를 하다 보면 이 비수도권하고 격차라는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지방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 정도는 본인이 살고 있는 자기 지역에도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좀 그 허용을 하는 게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말씀한 방 과장님 말씀하셨던 이 모든 포인트들 일본은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제도를 시행하다 보면은 먼저 이렇게 가슴이 새 가슴이어서 그런지 부작용을 먼저 걱정하는데 규제를 개혁하고 완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네거티브 규제, 즉 일단은 다 열어두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을 개선해 내가야지. 일이 생겨서 부작용이 생길까봐를 두려워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막아놓으면 사실 너무 운신의 폭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14개 시군에 177만 명에 100만 명 정도가 10만 원씩만 내면 일단 10만 원 전액 세액 공제를 받잖아요. 그리고 30%인 3만 원의 답례품을 받고 일단 우리 도민들 스스로가 1인 1주인 정신으로 기부자가 된다면 엄청난 이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실천이 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고 더 확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지역 주민에게 이 기부를 받다 보면 이게 또 하나의 준 조세 성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우려하지 지난 16년, 않았을까 17년간 이게 늦게 있습니다. 시행됐던 이유가 바로 저 포인트입니다. 이게 증세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증세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자율적인 의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조세하고는 다른 측면은 있긴 한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국가가 받아갈 세금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국세의 지방세 효과 이전 효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석평 교수님 중간 이것을 운영할 만한 민간체 이 부분이 우리나라 또 우리 전북에도 좀 더 구심점 역할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 아직은 지자체 중심에서 지금 운영이 되는 거니까 그 세금 문제로 이제 직결돼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민간 영역에서 이 부분을 이제 중간 역할을 하게 된다면 내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오히려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런 게 생각이 이제 또 민간과 또 우리 옆에 계시는 김 국장님처럼 이제 시민단체에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그렇죠. 민간 플랫폼이 좀 더 많아져야 되고 사실 완주라고 하는 곳에 귀농 귀촌 귀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게 이제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라고 하는 중간 조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활성화는 아직 우리에겐 좀 숙제인가? 좀 멀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위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그 행정 절차로 보면 정책 의지를 알 수 있듯이 제가 사실 이 방송을 좀 앞두고 그 몇몇 지자체 그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좀 해봤습니다. 그 관련한 정보를 좀 얻고자 전화를 해봤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이 제도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지자체들도 보면은 전담 부서가 꾸려 있지 않는 지자체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어떤 지자체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공무원이 다른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이 정책을 같이 또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어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민간 협력을 위해 관계에 있어서도 그 업무 계획 등의 어떤 수립에 조금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스러움이 좀 있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다 보니까 앞으로 처음에는 관에서 또는 행정단에서 주도할 수밖에 없는 그 제약이 좀 있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하마 아나운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민간 플랫폼을 이전하게 되면은 공무원들에게 부여되는 과부하, 업무상의 과부하도 해소할 수가 있고
더 많은 아이디어들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작년 연말 보니까 완주군에서 이미 민간 협력체를 꾸리기 위해서 이 기부금제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자체별로 이 민간 영역을 좀 열어두고 함께 네, 손을 네. 맞잡아갈 수 있는 구조로 어차피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제 그 아무래도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 관 주도로 하고 있고요. 이게 민간의 시장을 열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도 저희가 고민해야 될 문제고요. 예. 그래서 우선은 걸음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답례품이라든가 또는 이 기부금을 어떻게 쓸 거냐는 데에 좀 집중을 하면서 기부를 최대한 좀 동참하는 그런 그 정책들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요. 다만 이제 민간의 이런 그 답례품 제공이라든가 또 기부금 모금 자체를 민간에 위탁한다거나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 또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이제 관건은 예. 투명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 답례품 선정하는 그 기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투명하게 돼야 되는 조건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그렇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선정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고향사랑 기부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기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부가 이어짐으로써 그 지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 그래서 이제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그 전제가 좀 깔려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기부를 하다가 이제 정년을 하고 나서는 다시 이제 고향으로 내려올 수 있는 정착 인구, 관계 인구에서 생활 인구에서 이제 정착 인구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목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일반 시민들의 평범한 시민들의 관심이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차근차근 진행을 해보고 마무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석표 교수님, 네. 바로 이제 제2의 고향이 나의 다시 돌아오는 고향 이렇게 연결되는 게 최종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 기부자하고의 단순히 기부금 받았으니까 답례품 주고 끝 이게 아니고 네. 유대적인 네. 이 연결 체계를 강화할 것인가 이런 숙제들을 네. 대해서 좀 더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크게 이제 3단계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방문하는 사람들은 교류인구라는 표현을 쓰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이런 자매결연이나 기부를 하거나 해서 관계가 돈독해지면 우리가 관계인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예 거기 가서 살겠다 하면 이제 정착인구 내지는 정주인구라는 단어를 쓰는데 결국 최종적인 건 이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주인구, 정착인구를 많이 유입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출생 시대에.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저는 세 가지 3C, 챌린지, 즉 변화해야 되고요. 예. 새로운 제도, 이 제도 시행을 위해서 챌린지, 도전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찬스를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전라북도 일본은 2014년도에 마스다 플랜이라는 게 발표됐는데 일본의 1,700여 개 지자체 중에 896개가 소멸될 거라는 놀라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예. 그 이후로 아베 정권이 이 지방창생성, 즉 우리식으로 치면 지방발전부, 장관급 조직까지는 만듭니다. 정부 조직을 개편해서요. 우리 또한 필요하다면 이렇게 지역균형 발전 지금까지 많이 얘기해왔는데 말에 그칠 게 아니라 정부 조직 산하에도 지방 가칭 지역 발전부 이런 개념으로 필요한 조직들을 행안부와 협의해서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지방발전법 또 장기 비전 종합전략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을 하는 데서 가장 주도가 돼야 될 건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 즉 제도 시행 초기에 이제 행정 관료 또 그다음에 지자체 장 또 지방의 의원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체인지, 챌린지, 찬스 즉 변화, 도전, 기회의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광역도 가운데서 얼마 전에 김건영 지사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서 상생협약식을 맺고 왔어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1,400만 명의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경기도와 이 177만 명의 전라북도가 함께 상생한다면 도움을 받을 곳은 우리가 더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고향사랑 기부자와 연결시키고 그리고 그 1,400만 명 중에는 다시 고향 내지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내려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연결고리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수도권 면적이 12%인데 국토 예. 면적의 52%가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2050년 지금 장기 추계 인구가 150만 명까지 떨어질 맞습니다.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전라북도의 경제제도약과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런 광역단체 간의 가버넌스 협력체제 구축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경기지사와 전북도가 함께 그런 프로그램들을 모색한다는 건 의미가 그렇습니다. 크겠죠. 예. 김수 국장님. 네, 아까 관계 인구도 말씀하시고 정주 인구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거가 좀 우리가 좀 포용력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라북도 그 관계 인구로서의 어떤 소속감을 좀 갖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 전북 도민증이 있더라고요. 이거 예. 같은 경우는 그 전라북도 출향 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출향 도민에 한해서 그 도민증이 있는데 이거를 좀 열어놓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부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한다거나 고액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도민증을 좀 발급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겠다 싶습니다. 그렇네요. 예. 자, 오늘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 총 정리 마무리 말씀 우리 자치행정과의 방상윤 과장님께서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여러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하셨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전북사랑 도민증 저희가 엊그제 재경 신년 인사회 할 때 다녀오셨죠? 그때 고액 기부하신 분들께 전북 도민 사랑증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재정 확충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그 목표 외에 최종적으로 관계 인구 형성까지 이룰 수 있는,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지방 소멸,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저희가 답례품도 이런 비단 단순히 이제 제공하는 측면이 아니고 아주 정성스럽게 기부를 하신 분들에게 정성스러운 마음을 표현한다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충분히 묻어 나올 수 있는 이런 답례품을 좀 구성을 하고요. 또 이런 관계 인구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예.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체험형이라든가 서비스형, 또 소비형, 또 관광형 이런 다양한 답례품을 구성함으로써 기부자분들의 선택권도 넓혀주고 또 폭넓게 관계 인구가 형성될 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송 전에 처음 출연한다고 해서 걱정 많이 하시더니 홈런을 치고 가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예. 부탁드리겠고 두 분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석대학교의 홍석빈 교수 그리고 전라북도 자치행정과의 방상윤 과장,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숙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1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회였습니다. 고맙습니다.